좁혀지질 않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제를 바꾸려면 뭐 읽기와 쓰기가 하나다 이런 게 아니라 읽었으면 써야 한다. 이 첫 번째. 읽었으면 써야 돼요. 우리가 뭘 먹으면 어떻게 합니까? 배설을 해야죠. 들어간 게 있으면 나오는 게 있어야 돼요. 이 우주의 기운이 그래요. 우주를 움직이는 건 운동과 순환이에요. 운동과 순환. 이 대전제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는 건 이제 사유를 그렇게 고양시키고 충만하게 하는 건데 이게 들어가서 나오는 게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굉장히 탄력스러운 거죠. 그래서 읽었으니 써야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인데 더 중요한 것은 쓰기 위해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글쓰기가 더 전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읽는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다른 독서의 지평이 열립니다. 이제 저는 이제 고전평론가 된 이후부터 사실 순수한 독서 같은 걸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할 때 교양이 참 없다 이런 생각을 늘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독서는 교양이고 그냥 왜 좀 박학하고 이제 두루두루 막 지금 막 많이 회자되는 책들을 읽고 이게 교양인이라면 저는 진짜 교양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책을 읽을 시간이 없기도 한데 좀 욕망이 없어요. 그런 식의 욕망. 저의 독서는 철저하게 쓰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소에 하는 그 모든 독서도 무엇을 쓸 것인가를 항상 염두에 두고 그 이제 파일이나 폴더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주로 이제 책 단위죠. 저는 책 단위로 이런 거를 써야겠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책을 읽어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이제 어떤 점에서 가성비가 높다고 해야 되나? 그냥 교양을 위한 뭐 이런 그냥 막연한 독서 이런 거는 제 일상에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모두 저같이 할 필요는 없지만 쓴다는 것이 염두에 뒀을 때 독서의 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독서의 밀도가 아주 높아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어떤 영화를 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굉장히 영화를 보는 그 층위가 다르겠죠. 그리고 음악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노래를 들을 때 다르잖아요. 생산할 수 있는 사람, 창조할 수 있는 사람이 무언가와 접속을 할 때는 이 접속의 양과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글쓰기를 자꾸 배제하는 거는 그건 특별한 영역이고 나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아 이런 게 전제돼 있어요. 이제 요거를 깨는 게 아주 중요한데 누누이 강조했지만 공부를 하는 건 책을 보는 거고 교육을 받는다는 건 내가 언어를 창조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게 교육의 전제라는 걸 생각하면 모든 사람이 다 사실은 무언가를 쓸 수 있고 쓰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쓰기 위해 읽는다. 요거를 이제 꼭 염두에 두시고 그럴 때 사실 그러면 굉장히 독특한 이제 체험을 많이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그 책의 내용이나 문체나 뭐 이런 것들이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라고 느껴질 거예요. 정말 이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투했을까 이런 것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모든 책을 볼 때마다 감사하게 돼요. 그 고생한 게 느껴지거든요. 노력과 수고가. 근데 우리는 사실 굉장히 대단한 어떤 발견과 탐구가 있는 책을 읽을 때도 그런 경이로움과 감사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상당히 심각한 소외 현상입니다. 그럼 이걸 내가 뭐 10,000원, 20,000원의 돈을 주고 이렇게 편한 자세로 이 인생과 천지에 대한 비유를 내가 이렇게 들을 수 있다니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아마 이게 왜 거룩하고 통쾌한 일인지 더 실감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정말 제사장들이 신의 소리를 들을 때와 같은 정도의 그런 경이로움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내가 써보지 않으면 그냥 그 감상하고 구경꾼의 자세로 보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모든 정보가 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요. 그래서 그냥 숭숭숭숭 다 빠져나가서 읽고 나면 뭐 그냥 한두 문장 외에는 남는 게 없죠. 잔상만 남는. 이래서 그 사실 박학다식이라는 거 그거도 상당히 이제 이런 허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내 몸하고 섞이는 과정 그게 없을 때 지식이라는 건 정말 지나가는 바람과 같은 거니까. 자, 아무튼 이제 쓰기 위해서 읽는다 이런 체험을 꼭 해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가 그리고 글을 쓴다는 것이 어떤 과정을 밟는 것인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전체적인 어떤 삶에 대한 그런 관점을 정리하면서 마칠까 하는데 제가 이제 읽고 쓴다는 것 거룩함과 통쾌함에 대하여 뒷부분에는 실전편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컬럼 쓰기, 리뷰 쓰기, 그 다음에 에세이 쓰기, 뭐 여행기 쓰기. 그건 다 이제 강의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이론편에는 정말 글쓰기가 인간의 존재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아주 근원적인 얘기를 했다면,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막상 그래서 어떻게 쓰라는 거야? 이제 반드시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뒤에 이런 아주 구체적인 실전편을 만들어 놨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걸 보시면 컬럼을 쓴다. 그럴 때는 컬럼이라는 그 이제 장르가 있죠. 장르. 이 장르에 맞춰서 어떤 이제 과정을 밟아야 되고, 리뷰를 쓸 때는 리뷰의 그 과정을 밟고 이제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내가 그냥 노트북 앞에서 그냥 떠오르는 대로 이 손 가는 대로 이렇게 쓰는 게 이렇게 쓰면 절대 훈련이 되지 않아요. 그런 것이 글쓰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내 감정을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막 토로하는 거, 이것도 역시 글쓰기 아닙니다. 감정 개설이지 그거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런 감정적인 걸 하게 되면 나중에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끝내요. 자기 미화죠. 그러니까 그럼 이거는 내 인식의 변화도 하나도 없고 감정 훈련도 없고 뭐만 하냐면 익숙한 감정을 더 분식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훈련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더 퇴행시키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명료하게 이제 실전은 아주 명료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선은 원대하게 천지를 보고 천지라는 지평선 위에서 늘 보고 가는데 일상은 한 걸음씩 가는 겁니다. 한 걸음. 요 한 걸음을 잘 이해를 못하셔서 갑자기 점프하거나 갑자기 공중부양하는 걸 참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랫동안 글쓰기 지도를 해보면 그냥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 누가 이렇게 나를 좀 들어서 그냥 하늘을 날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심보. 이건 좀 곤란하죠. 한 걸음씩 가면 됩니다. 한 걸음씩. 그런데 장르마다 이제 다 다른 종류의 이제 훈련이 진행이 되지만 그 원리를 딱 이제 압축을 하면 이제 두 가지가 되는데 차설을 부여한다고 차이를 생성한대요. 이거는 이제 제가 오랜 동안 이제 저의 이제 글쓰기 과정 속에서 제가 터득한 아주 노하우를 압축한 겁니다. 근데 그 전에 글쓰기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글쓰기를 잘하고 싶다. 잘하고 싶습니까? 잘하고 싶지 않은데 도대체 내가 그러면 이건 뭐 대답 없는 메아리를 잘하고 싶습니까? 네,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만 그것을 원하는 마음이 커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발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발언. 이제 이게 종교적인 언어이기도 하지만 내가 구도자가 되겠다. 그럴 때는 도를 터득하고 싶은 마음이 아주 충만해야 되죠.
또 내가 뭐 예술가가 되고 싶다. 그러면 뭐 음악가 뭐 어떤 장르를 선택하고 내가 그것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일단. 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글쓰기는 이런 마음을 내지 않고 하는 뭐라고 굉장히 뭐 약간 좀 어떻게 보면 힘들어하는 일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야. 요즘 뭐 하다못해 그 헬스 같은 거 다이어트 막 그래서 복근 만드는 것도 얼마나 그 엄청난 그냥 막 결심과 투혼과 막 투지를 불태우면서 글쓰기에는 이런 정도의 마음을 투여를 안 하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간절히 원해요. 저는 간절히 원해요. 그러면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원했다는 거에 증거가 집중이에요. 집중. 글쓰기에 집중해서 한 걸음씩 하는 거. 이렇게 해야지 이제 노하우가 의미가 있지. 아직 별로 원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그거에 이렇게 마음을 다하지도 않는데 무슨 스킬이고 뭐 테크닉을 말해준들 그게 뭐 어디에 그게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원해야 된다. 예. 자, 이제 왜 우리는 글쓰기를 원해야 되는가? 이제 마무리 때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제 제가 대학이나 이런 데 강의를 가서 이제 글쓰기 강의를 하면, 자기는 글쓰기를 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글쓰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제 물어봐요. 일단 원해라. 원하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원하면. 근데 할까 말까 이런 상태에서는 길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 길로 안 갈 거니까. 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다진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앞에 이제 말씀을 드렸을 텐데 이제 어떤 준비를 하는 거냐면 내 인식, 사유의 패턴을 전환하는 거. 사유의 왜 패턴이라고 굳이 얘기하냐면 내용을 바꾸는 거는 어느 정도 아세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정의롭다, 그다음에 자유와 평등, 뭐 박애, 뭐 이런 이제 현대인을 살아가는 가치 있잖아요. 이것들이 중요하다. 이런 거 이런 식으로 이 내용보다 이 내용이 더 선하다, 진보적이다, 뭐 앞으로 향해 간다. 이런 것들은 금방 바꾸시는데 뭘 안 바꾸냐면 패턴을 안 바꾸. 그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거는 이제 문체라고도 하고 스타일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훨씬 더 뿌리 깊어요. 그 내용을 바꾸기는 거는 이제 뭐 이것도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 이거는 설득하거나 서로 이제 이해하는데 금방 납득이 되는데 패턴을 바꾸는 일은 정말 이거는 고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하물며 욕망의 패턴을 바꾼다. 이거는 거의 뭐 해탈의 경제를 향해 가야 됩니다. 욕망의 패턴. 그러니까 무언가를 좋아한다. 그런데 이게 패턴이 있어요. 이 패턴이 언제나 태가 불고 넘치거나 모자라요. 그리고 이 소통의 장에서 어긋장입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전환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은 이제 자기의 인식이나 욕망에 대해서 이거를 바꾸는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미 나는 충분히 좋은 가치들로 다 지금 장착이 됐어, 세팅이 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내가 갖고 있는 이 미덕이나 가치가 정말 나를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해해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은데 이 가치와 미덕을 어떻게 구현하고 표현하느냐는 패턴이거든요. 이 패턴과 스타일은 정말로 못 바꿔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덩어리로 제가 보면 이렇게 뭐라고 하지? 처음에 발산할 때 그냥 온 힘을 다 쓰고 뒤에 수습 안 하시거나 발산을 하는 이 시작을 그냥
정말 그 뭐 달팽이보다 더 느리게 정말 그 재고 따지고 하여튼 하다 보면 타이밍을 다 놓치거나. 그러니까 이걸 골고루 배분하는 걸 못한다. 자, 그거를 알면 이제 글쓰기가 정말 거의 수행, 종교적 수행에 가깝다는 걸 이해를 하실 텐데, 일단 여기까지. 근데 그거를 전환하는 것을 이제 내가 준비를 했어. 그러면 그게 그 다음엔 어떻게 나를 단련하지? 일상과 습관을 바꾸는 거죠. 습관. 그래서 이제 그냥 나는 글쓰기는 생각을 해서 언어로 표현하는 아주 지적인 작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패턴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 내가 뭐 밥 먹는 시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그 다음에 밤에 잠을 언제 잘 거냐, 야식을 이런 게 다 연결됐다는 걸 이제 눈치채게 돼. 여기서부터 이제 거부감이 막 드는 거죠. 나는 야식으로 떡볶이 안 먹으면 못 살고, 치맥 안 먹으면 내 인생에 낙이 없는데, 치맥을 밤에 먹는 이거 습관, 이 습관을 바꾸지 않고 언어가 창조되지 않는다. 그럼 이 두 개를 교환할 것이냐?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는 꼭 나를 쉬게 할 때 게임을 좀 한두 시간을 해줘야 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드라마를 좀 일주일에 몇 번 정주행을 해야 돼. 다 주로 감각을 자극하는 것들에 완전히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을 끊는 일은 죽어도 안 합니다. 죽어도까지는 아닌데, 이거에 대해서 격렬하게 저항을 하다가 공부의 장을 떠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이념적 논쟁이라든가 공부에 또는 공동체 노선에 대한 차이 때문에 갈등을 겪은 적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다 뭐냐면 내 일상과 욕망의 이 감각적 영역을 터치하지 말아요. 근데 그거를 터치하지 않으면 언어가 창조가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된다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글쓰기는 그게 불가능해요. 진짜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까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발언을 하고 집중을 하는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자, 그러니까 점점 이제 슬슬 발을 빼고 싶죠. 내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나의 사생활을 지금 바꾸라고 하는 거네. 그래서 사실 여기 감리당 남산강학원에서 공부하러 온 이제 청년들은 여기 이제 집을 나오게 해서 여기 이제 이 동네에서 독립을 해서 살게 이렇게 하거든요. 주거 공간. 그러면 이제 식생활을 바꿀 수 있죠. 그러고 혼자 살면 안 됩니다. 혼자 살면 내 감각적인 이 욕망의 패턴을 절대 내가 저항을 못해요. 안 그렇습니까? 어른들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동양의 공부법은 공자 때부터 그렇고 모두 다 이렇게 수십 명이 같이 의식주를 함께하는 그런 방식의 아주 열린 공간에서의 공동체적 공부법.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서양 교육이 들어와서 지금 우리가 보세요. 계속 분할해서 집이 꼭 애들이 방이 있어야 되죠. 깐난쟁이 때부터. 방이 있어. 방은 노터치야. 노터치. 근데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만들어? 쓰레기통을 만들잖아요. 엄마는 그 쓰레기 치울 때만 들어가요. 참, 사생활이 참 퍽도 중요합니다. 쓰레기통으로 만드는 게. 그리고 거기서 긍정적이고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행동 사유가 일어나겠어요? 거기서 한 일은 감각적인 쾌락을 즐기는 일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게 사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대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생활을 엄청나게 보호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고 밖에 나가서도 카페 가서도 다 칸막이 하죠.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전부 다 그게 뭐예요? 나를 터치하지 마. 이거는 뭐예요? 전부 감각의 극대화예요. 중독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감각, 의식의 영역으로 가지도 못해요. 나라고.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 수도 없어요. 가본 적이 없는데 그거를 벗어나야 나라고 하는 존재성과 만날 수가 있는데
하루에 많은 시간이나 혹은 반드시 그 시간을 확보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있으면 그러면은 뭐 거기에 잠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글을 쓰려고 한번 해보세요. 완전히 이 안이 미망과 혼돈 속에 있어가지고 언어가 순서대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 뜬금없이 막 나오죠. 그래서 현대인의 언어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표현을 안 해요. 막 그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거 아니면 이것도 참 이상해요. 그래서 스토리가 실종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맥락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걸 뜬금포라고 하는데 예능에서는 그게 재밌는데 일상에서 그렇게 하면 진짜 뭐라고 하지? 가까이 하기 싫었어요. 매력이 뚝뚝 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소통의 이 유연한 흐름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럼 매력이 하나도 없어. 그럼 점점 저 사람하고는 이제 거리두기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아무리 얼굴이 예쁘면 뭐예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못 잡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이미 꽉꽉꽉 막혀있는 거죠. 그래서 글쓰기의 첫 번째 테크닉은 차서를 부여하는 거예요. 차서를 부여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서라는 게 공간의 질서와 시간의 순서거든요. 이걸 합쳐서 동양에선 차서라고 합니다. 시공의 어떤 흐름, 이것을 우리가 내재해야지 이 우주 안에서 매끄럽게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겪을 수가 있어요. 왜? 자연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봄, 가을, 겨울, 여름 막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진짜 돌아버리죠. 지금 우리가 이상기후가 조금만 있어도 막 그냥 엄청 막 심각하게 얘기하잖아요. 뭐 예년 겨울보다 너무 따뜻하다. 뭐 예년 여름보다 뭐 비가 너무 많이 왔다. 막 이러면 우리가 굉장한 공포감을 갖죠. 그러니까 봄은 봄답고 여름은 여름답고 가을은 가을답고 겨울은 겨울다워야 돼요. 이게 이제 이런 시공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